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 마음의 고집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다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집에 대해서 쓰신 책을 좀 오늘 읽어 드릴까 합니다. 타이치라이프에서 나온 노자 도덕경,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 예정인데요. 밝은빛 신법 첫 번째 책으로 나온 책입니다. 제3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6장입니다. 두 세계의 분리의 원인, 주장과 고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와 낙서로의 회귀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이는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의 일치를 가로막는 분리가 사라짐으로써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분리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이에 대한 선현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불교에서는 탐진치로 인하여 모든 존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다. 탐진치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오욕, 경계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부딪혀 미워하고 화내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러한 마음은 지혜를 어둡게 하고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삼독심이라고 한다. 또한 불교 중심 교리의 하나인 사성제의 가르침에서는 현실 세계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삼독과 오욕의 끊임없는 집착, 무명, 번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가 수트라의 저자 파탄잘리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무지, 나의 존재성, 탐욕, 혐오, 삶에 대한 애착의 5가지로 구별하였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 근본을 멀리하고 말단만을 중요시한다면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빼앗게 된다. 그런 까닭에 재물을 모으면 곧 백성들이 흩어지고 재물을 흩으면 곧 백성들이 모인다. 이런 까닭에 말이 어그러져서 나가면 또한 어그러져서 들어오고 재물이 어그러져서 들어오면 또한 어그러져서 나간다. 또한 맹자에는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오래도록 번성하지만 하늘의 뜻에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였다. 노자는 굳어지고 노쇠한 것은 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노자의 가르침은 상선약수다. 노자가 최상에 서는 물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만물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야말로 도의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의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들이 도와 분리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딱딱한 것, 변화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 겸손하지 못한 것,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등이 물의 속성을 거스르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자는 너무 집착하면 삶이 크게 소모되고 많이 쌓으면 반드시 많이 잃게 된다. 만족을 알면 욕됨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고 생명을 길이 보존할 수 있다.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러운 것은 삶의 무리이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도와 분리되도록 하는 특징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어느 기독교 관점에 의하면 상황과 맞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죄의 모습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증상을 분석해 놓았다. 그 증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와, 자기중심적인 죄의 모습이 21가지나 되네요. 여러분, 떨리는데요. 저도 도대체 몇 가지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 명령어 사용. 2.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 3. 전체를 보지 못한다. 4. 속이 좁다. 5번째,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6. 원망, 불평이 나온다. 7. 이기주의가 된다. 8. 고집이 세다. 9.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다. 여러분 어떡하죠? 9가지 중에 9가지. 지금 어떡해요. 큰일 났다. 하나라도 제발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찬바람이 분다. 너무 명확해서 자꾸 웃음이 나와. 10번. 10개 중에 10개예요, 지금. 11. 성격이 강하다. 어떡해. 12. 돈, 명예, 권세가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지만 없을 때는 사람이 떠나간다. 이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고. 13. 욕심이 많다. 14. 변덕이 심하다. 15. 감정의 폭이 크다. 16. 본인이 고통스럽다. 17.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 18. 튕김. 19. 흘김. 이 흘김은 눈흘김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20. 우김. 21. 뻐김. 이 중에 21가지 여러 번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고집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나 알겠어요.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죠. 20세기의 지성으로 유명한 철학자이며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틀런트 러셀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위험한 감옥 중에 하나가 자신을 스스로 자기 안에 가두는 감정들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자기도취, 염세주의, 경쟁, 권태, 정신적 피로와 두려움, 질투,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석하며 이런 감정에 빠진 사람의 욕망은 자신에게 집중된다. 이런 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불행을 야기하는 분리의 원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행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는 여러 종류의 증상들은 하나로 꿰뚫어지는 본질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하나의 본질적 원인의 특징은 위의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자기중심, 집착, 어리석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집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두세 개의 분리의 원인을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한 한마디의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중심의 주장과 고집이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고집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남자는 고집이 있어야지라든가 성공의 비결을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켜온 고집이라고 말하는 경우다. 과연 그럴까? 이 말들은 신념 혹은 강단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강단은 굳세고 꿋꿋하게 견뎌내는 힘을 말하고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와 주변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의지가 한결같은 상태를 신념이라 하고 어떠한 방해에도 이를 이겨내는 것을 강단이라고 한다. 신념을 지니고 있으면 신념의 대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등 수용적이고 변화에 능한 태도를 지닌다. 반면 고집은 자기의 의견이나 상태를 바꾸거나 고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폐암에 걸렸는데도 습관에 이끌려 흡연을 계속하는 것,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거짓을 주장하는 것, 자신의 사소한 습관이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데도 그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 등이 고집이다. 고집은 상황의 부적절한 언행을 야기하여 객관적 상황과 자신을 분리시킨다.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고집을 부린 그 자신도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대철학자이자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고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 주장대로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여러모로 잘 생각한 다음에 일에 착수하라. 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대체로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사물을 바르게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므로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자존심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저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다. 그 비참한 습성은 고집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한층 악화된다. 완고한 행동은 고집스러운 말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법이다. 어우, 이 부분 되게 좀 감동이 오는데요. 비참한 습성, 고집 부리는 습성이, 그리고 이러한 완고한 행동은 고집스러운 말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다. 고집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를 고집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저항이다. 고집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자기중심의 언행이다. 저항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고집으로 마땅히 그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약속에 자주 늦는 A씨의 습관에 대해 친구인 B씨가 불만을 토로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A씨가 사과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한 B씨에게 불편한 감정을 지닌다면 A씨는 상황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B씨의 불만에 오히려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면 A씨는 정서적 고집을 부린 것이다. 주장이란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떤 주장이 상황에 적절하다면 그 주장이 힘을 얻을수록 세상의 이로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적절한 주장이라 하겠다. 적절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더 이상 그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미 그 일을 마쳤기 때문이다. 마쳤으면 그 다음 상황에 응하여 다음의 일을 할 뿐이다. 노자는 성인은 공을 이루어도 그 일에 머물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떠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상황과 맞지 않는 자기중심의 주장이라면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힘을 얻을수록 사회적 대립이 심해지고 분란이 생길 것이다. 이는 중정을 잃은 주장이 힘을 얻어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었던 역사를 통해 자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주장이라고 함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중정을 잃은 자기중심의 주장을 말한다. 앞서 밝혔듯이 주장과 고집은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의 분리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생존의 위협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주장과 고집 때문이다. 주장과 고집으로부터 나오는 언행은 자기중심적이며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주장과 고집은 객관적 세계인 상황이 자신의 욕구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따라서 주장과 고집의 언행은 주어진 객관적 세계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주관적 세계의 분리를 일으킨다. 상황에 들어맞는 적절함, 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화시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익숙한 습관대로 자신을 고집하니 주어진 상황이라는 관역에 명종하기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주장과 고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타이치라이프에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바로 옆에 좀 나와져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불행의 극복. 만약 자기중심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객관적 세계를 본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란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이 누런 줄 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기꺼이 도울 줄 알고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말할 줄 안다. 이 자리가 바로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가 합일된 세계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극락정토, 이상향이다. 불교의 팔정도, 공자의 극기법례, 노자의 무의자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삼파술, 선불교의 화두 등 선현들의 모든 가르침의 요지는
주장과 고집을 버리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선현들이 제시한 가르침에 주장과 고집을 대입해 보면 분명해진다. 팔정도의 정, 발음을 주장과 고집이 없는 상태로 보면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노력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안정시킴에 주장과 고집이 없음을 말한다. 극기복례란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극복하면 예를 회복한다는 뜻이다. 무의자연이란 무의로서 행하면 저절로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무의란 주장과 고집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거듭되는 질문을 통하여 상대가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선불교의 1700화두는 수행자에게 삶에서 펼쳐지는 갖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분별 없는 마음으로 본성을 찾도록 하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불행과 인류 멸망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였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나를 이롭게 하지만 배가 부를 때에도 계속 밥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 정서, 생각이 자리 잡은 주장과 고집, 대를 이어 물려받은 사람의 습관과 고집들이 우주 자연인 객관적 세계를 본래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보게 하고 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비로소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써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상대와 소통하여 순조로워지고 자연의 소리와 손짓을 듣고 느낄 수 있다. 상황과 언행이 일치하고 객관적 세계의 모든 존재물들이 실상의 세계 속에서 본래 하나임을 체험하게 된다. 내가 이와 같고 내 옆 사람이 이와 같고 사회의 구성원이 이와 같다면 그리고 너와 내가, 나와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면 상황과의 분리로 인해 생겨난 내면의 부정적인 상태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분리의 장막이 걷히면 나와 이 세상이 이미 도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요. 이렇게 분리의 장막이 걷히면 나와 이 세상이 이미 도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중정의 언행으로 가득 찬다면 개인이 겪는 불행은 물론이고 앞서 나열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문제들도 어느새 그 모습을 감추게 될 것이다. 도라고 이름할 만한 것도 깨달음이라 할 만한 것도 모조리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선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조화로운 세상, 따로 도라 할 것도 도가 아니라 할 것도 없는 세상이다. 아침 해가 환하고 차 한 잔이 따뜻할 뿐이다. 타이치라이프의 밝은빛 신법, 노자 도덕경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지금은 새벽 어둠이 깊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이 간절한 시간입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센 저 자신이 이 글 앞에 사족을 다룰 수가 없네요. 사변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책은 도서출판 밝은빛에서 나왔네요. 밝은빛 태극권에서 운영하시는 출판사이고 무호, 형강, 현정 세 지도자들이 타이치라이프라는 이름 하에 펴내신 책입니다. 오늘 새벽 저에게 많이 우울해서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톡을 주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중심의 주장과 고집이 그 우울증의 원인, 불행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타이치라이프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자, 함께 차 한잔 하실까요? 아침 해가 환하고 차 한 잔이 따뜻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